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 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레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죠. 이상하지 않나요? 딸한테서 전화가 와서 무서워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여보세요. 미영아. 엄마, 이번 추석 당일에 갈게요. 갈비 해놓으셨죠? 애들이 갈비 먹고 싶대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저는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갈비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갈비 안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엄마, 이번 연휴 길잖아요. 며칠 있다가 갈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며칠이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명절엔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얼마나 안도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67살인 제 몸이 손주 셋을 며칠씩 돌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말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딸이 온다는 게 왜 기쁨이 아닌 걸까요? 그때 그 딸이 그립습니다. 미영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의 미영이를요. 미혼이었을 때 미영이는 정말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해? 우리 데이트할까? 데이트. 딸이 엄마와의 만남을 데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일주일 내내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고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에서 케이크도 먹었죠.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들어볼래?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연애 이야기. 딸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미영이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함께하고 빨래도 함께 개고 청소기 돌리는 것도 당연하게 도왔던 딸이었죠.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좀 쉬어. 저녁을 준비하면 졸래졸래 따라와 거들던 모습. 양파도 썰고 설거지도 해주고 두 모녀가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요리하던 시간들. 그때 만든 김치찌개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출산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딸과의 데이트는 없습니다. 함께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그 딸이 그립습니다. 명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갈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담다 보니 카트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장바구니의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갈비를 재우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더 해뒀습니다. 손주가 셋이니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늦은 오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에 큰 봉투 2개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요. 빨리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기름에 튀긴 전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거예요. 저희는 기름 냄새도 맡기 싫어서요. 엄마 드세요. 두 번째 봉투에는 햄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애들 햄 안 먹이거든요. 첨가물 투성이잖아요. 엄마 반찬하기 귀찮을 때 드세요. 저도 햄을 먹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의사가 말렸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이 재활용품 처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가 시어머니 욕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명절 선물로 누가 이런 걸 줘요?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친정에 가져온 겁니다. 사위는 인사만 하고 곧바로 미영이의 옛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짐은 현관에 그대로. 손주 셋은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며칠씩 계속될 거라는 걸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는 셋입니다. 7살, 5살, 3살. 첫째는 편식이 심하고 둘째는 산만하고 셋째는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갑니다. 할머니, 이거 싫어해요. 안 먹을래요. 할머니, 과일 주세요. 셋째는 형들과 싸우다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부터 전쟁이었습니다. 한 명 먹이면 다른 한 명이 엎지릅니다. 저는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만 챙겼습니다. 그 시간 거실에서는 미영이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사위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저 시댁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한테 가봐. 방 안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갈비를 구워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도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소파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설거지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옆집 할머니는 명절마다 용돈도 주신다던데요. 애들 학원비도 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준 건 안 보이고 안 해준 것만 보이는 딸.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건 안 보이는 걸까요? 며칠 전 친구들과의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엔 맛집 예약했대.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우리 사위는 설거지도 척척하고 애들도 알아서 챙기고 같은 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6시 셋째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셋째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7시 아침 준비. 갈비 굽고 미역국 끓이고 반찬 데우고 8시 첫째와 둘째가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제품에서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저기 형이 때려요. 9시 아침 식사. 첫째는 반찬 투정, 둘째는 돌아다니며 흘리기, 셋째는 숟가락 집어던지기. 10시 설거지. 미영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11시 아이들 간식 타임. 과일 깎고 우유 따르고 흘린 거 닦고. 12시 점심 준비 시작.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1시 점심 식사. 또 다시 먹이고 닦고 치우고. 2시 아이들 낮잠 재우기. 셋째만 겨우 재웠습니다. 3시 빨래. 아이들이 흘리고 쏟은 옷들이 산더미. 4시 첫째와 둘째가 싸워서 중재. 셋째께서 또 울음. 5시 간식 시간. 과자 부스러기가 온 집에. 6시 저녁 준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시 저녁 식사. 미영이 부부는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들 만난다며 저녁 7시에 나간 시간, 돌아온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8시에서 1시. 아이들 목욕시키고 재우고 깨면 달래고 또 재우고 동화책을 3권이나 읽어줬습니다.
셋째가 자꾸 깨서 1시간 넘게 안고 있었더니 팔이 저려왔습니다. 미영이 부부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지. 아이들이 자꾸 깨서 그랬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날까 세고 있는 제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미영이 가족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엄마 덕분에 잘 쉬다 가요. 역시 친정이 최고예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말이죠. 제가 반찬을 싸주려 하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 냉장고에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해주신 거 짜서 애들이 잘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놨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만든 음식이 짜다니요. 손주들을 생각해서 간을 최대한 약하게 했는데 말이죠.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엄마가 드세요. 결국 빈손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젖은 수건들이, 미영이 방에는 침대 시트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이렇게 될 거야. 딸이 온다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나는 왜 딸한테 아무 말도 못할까?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어깨가 더 구부정해졌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표현해야겠다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딸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제 감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친구 영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자야, 내 마음 솔직하게 말해봐. 딸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힘들다고. 나도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고 싶다고. 그럼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 엄마가 힘든 줄 몰랐다면서. 용기를 내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구나. 다음엔 함께 외식하면서 편하게 만나자. 손주들 돌보는 건 좋지만 며칠씩은 이제 어려워. 이해해주면 좋겠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딸이 화를 낼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영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나 봐요. 다음엔 제가 외식 사드릴게요. 그리고 애들도 제가 챙길게요. 엄마가 힘드신 줄 몰랐어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한 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맛집을 예약해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설거지 걱정 없이, 요리 걱정 없이 그저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마움 표현해야 된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손주들의 인사가 이전보다 진짜 같이 들렸습니다. 사위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설거지를 도와주고 아이들 목욕도 함께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은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돼. 알겠어요, 엄마. 다음 주에 뵐게요.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래, 좋다.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이제 저에게도 체크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며칠 방문인지 미리 확인하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명확히 하기. 내 계획도 소중하다고 말하기. 감사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알려주기. 도움 요청은 구체적으로 하기.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딸이 온다는 전화를 받을 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그날까지, 딸과의 만남이 설레는 그날까지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